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스몰 토크쇼 역사다방에 귀한 걸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립니다.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하는 스몰 토크쇼 역사다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토요일인데도 놀러 안 가시고 벚꽃도 만개했는데 놀러도 안 가시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혹시 안동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이 역사다방이 총 3번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안동에서 열리는데 혹시 왜 안동에서 첫 번째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불리죠.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 경북이고 그 중에서도 안동이 항일 독립운동에 있어서 가장 격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김용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동삼 선생, 이성용 선생 등 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태어났는데요. 독립운동관이 자리한 이 내안마을은 단일 마을로는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또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독립운동가의 삶과 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 바로 이 안동이기 때문에 역사다방의 첫 번째 순서가 안동에서 열린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안동에서 임시정부 수립 이전의 독립운동과 또 안동을 기반으로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그 삶, 또 술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실, 이끌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의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강의해 주실 분인데요. 아마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사의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펼쳐낸 분입니다. 찌라시 한국사의 저자 김재환 작가님입니다. 네, 그럼 역사다방 안동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교수님의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익주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주최한 역사다방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1시간 동안 흥미진진한 안동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1910년 8월 달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요. 정말 2천만 명이 이런 상황에서 36년을 살았던 겁니다. 자, 독립운동을 했고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자, 이 시대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는 영상도 봤지만요. 제가 이 시대에 이런 젊은이였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했다가 서러웠다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뼈아픈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국이 사실 세도 정치의 폐해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내부적인 문제가 많기는 했습니다만, 교수님 저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걸까요? 네, 그 역사에서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패한 거죠. 근대화에 실패했고 근대화 직전에 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 세계사를 돌아볼 때 우리만 실패하고 우리만 잘못해서 우리만 식민지가 됐을까요? 자,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사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가 된 바로 그때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거의 모든 나라가 식민지가 됐구나. 여러분 알겠지만은 아시아에서는 태국 빼고 다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식민지가 됐습니다.
오세아니아도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이 시기를 에릭 홉스봄은 제국의 시대 이렇게 명명을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1875년부터 1914년까지 1914년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예요. 이때까지 제국의 시대,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이런 정말 광란의 시대가 한동안 계속됐던 거고,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희생돼서 식민지가 되는데,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19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지구 육지 총면적의 56%가 식민지가 돼요. 반 이상입니다. 세계 총 인구의 34.3%가 식민지 치하에 살아요. 무려 5억 7천만 명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식민지가 되지를 않았지만 식민지 상태가 되거든요. 이걸 이제 반식민지라고 부르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지구 총면적의 66.8%가 식민지, 그리고 지구인의 56.1%가 식민지 하에 산다. 그 수가 9억 3천만 명입니다. 그 당시 대한제국 인구 2천만 명뿐 아니고 9억 3천만 명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관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식민지가 되었을까 하는 데에서, 식민지가 된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싸웠나, 식민지하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웠나 하는 이런 문제로 관심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 경상북도 그리고 안동 지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고요. 그 앞마을이 내앞마을이라고 하죠. 내 앞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천전, 내천, 앞전, 내앞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내앞마을에서만 해도 독립운동 유공자가 17명이나 배출이 돼요. 내앞마을 포함해서 안동지방의 독립운동 유공자가 우리나라의 단일 시군 단위로는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상북도가 가장 많고, 그 가운데에서 안동이 가장 많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안동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 만주, 간도, 연행 지방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한 200호,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이 세워졌다가 그것을 2014년도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격상을 시켜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이름을 앞으로 1시간 동안 기억을 하면 좋겠죠. 이상용 선생, 그리고 유인식 선생, 그리고 김동삼 선생. 이 세 분을 포함해서 안동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이분들을 개화유림이라고 불러요. 개화하고 유림은 언뜻 보면 서로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한데 붙어 있는 개화유림 세 분. 이 세 분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구나. 왜냐면 수만 봐도 그렇게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분들이 이렇게 사진이 중요하게 쓰일 걸 알았으면 좀 웃으시면서 좀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식민지가 되었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마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가장 끝까지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이 지금까지도 그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나라는 놀랍게도 아주 드물어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것만큼 인도 사람들은 영국에 대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이죠. 왜 싸우게 됐냐면 이웃나라의 식민지가 된 경우가 없어요.
같은 인종의 식민지가 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웃에 있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그 이전에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우리만 못하다. 우리가 일본보다 문화가 앞서 있다고 하는 이런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의식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아주 치열한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됐던 건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요, 반일 감정, 민족 감정 이걸 내세워서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3.1운동 때 발표한 기미독립선언서를 참 안 읽는데요. 이 중에도 그 읽은 분 안 계시죠? 네, 아주 쉬운 현대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읽어보면 민족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평화, 행복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일본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일본을 응징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동양의 평화가 오고 세계 평화가 오고 그래야 인류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내세워요.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까 그 영화에서처럼 일본 군인이 우리를 때린 것처럼 우리도 일본을 때려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좀 한 차원 높은 데에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말씀 들어보니까요, 독립운동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를 지향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아실 거고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안동하면 딱 두 가지 떠오르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하회마을 또 하나가 있어요. 찜닭이에요. 간고등어. 지금 배고프신 거 아니죠? 하회마을 찜닭 이렇게 가장 많이 기억을 하는데, 안동의 인구가 16만여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독립운동가는 유공자만 350여 분에 이릅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내안마을은 인구가 한 700명 정도인데 독립유공자는 17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옆집에 독립유공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독립유공자가 흔한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독립운동가 양성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건데요. 저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왜 경북, 그 중에서도 안동에서 독립유공자가 이렇게 많이 배출됐나? 이분들이 싸움을 잘하나? 고집이 센가? 왜죠? 교수님? 지금 안동하면 떠오르는 게 찜닭하고 하회마을, 그런데 실은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런 게 떠오르고 조선의 양반, 성리학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정말 이 안동은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의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자존심을 간직한 곳이에요.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마음의 상처를,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입은 곳이 바로 안동 지역이고, 안동의 유림들, 성리학자들이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격렬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일본에 대해서 싸움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우리 성리학자 하면은 주로 위정척사론 이야기하잖아요. 위정이라는 것은 이제 성리학이 정이니까 그걸 지키고, 사악한 서양, 일본을 포함한 이런 세력을 배척하자, 이런 이야기죠. 성리학을 지키고 일본을 배척하자 해가지고 위정척사 운동을 벌이는데 일본이 배척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패배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끝내 정말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이런 상태에서 순국을 많이 하세요.
정말 그 분함을 이길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순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길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어떤 벽이 있는 거죠. 이 답답한 이 상황에서 안동에 아까 개화유림이라고 했던 분들은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부터 일본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구나. 해가지고 위정척사 운동을 하던 분들이 개화운동으로 방향을 틀어요. 바로 안동의 유림들이 아주 드물게 위정척사에서 개화사상으로 방향을 바꾼 분들이죠. 안동 유림 말고 또 유명한 유림이 화서학파라고 해가지고 이항로라든지 들어보셨죠? 이분들은 개화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 위정척사, 의병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그 안동 유림의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유연성 있는 변화 이런 것이 굉장히 주목이 되죠. 우리가 힘을 키워서 무력항쟁을 계속한다. 다시 얘기해서 독립전쟁을 벌이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 방법을 아주 구체화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국내에서는 힘을 키울 곳이 없으니까 해외로, 국외로 옮겨가자. 거기에서 우리 힘을 키우자. 이런 거죠.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잖아요. 네. 이상용 선생님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들어봤으면 하거든요. 네. 그 해외로 망명을 하는데 그냥 살기가 힘들어서 망명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기획망명이라고 합니다. 뭔가 계획을 가지고 망명을 하는 건데 이건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온 마을이 이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간도, 연해주로 가는데 그 중심에 석주, 이상용 선생 저분이 계세요. 지금 저 맨 앞에 있는 사진인데 중국 필이 나죠? 중국에 가셔서 만주에 가셔서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쪽 토착화돼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안동의 법흥동 출신이세요. 법흥동 출신이고 이 무렵에 1910년 무렵에 한 50대 초반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상당히 좀 그 노년축에 드는 분이고 50대가 되어서 개화사상을 받아들인 정말 그 열린 분이죠. 자, 이런 분이 젊을 때 의병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병전쟁이 가장 먼저 일어난 게 을미사변 직후에 국모시에 분기한 유림들이 의병을 일으키는데 이때 의병운동을 지원했고 그 다음 의병이 을사의병이라고 해가지고 을사보호조약으로 우리 그 외교권이 박탈됐을 때 그때 의병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 가야산에 의병 기지를 건설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의병 전쟁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이 알만한 신돌석이라는 의병장, 신돌석 의병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병이 전부 진압이 돼요.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협동학교라고 하는 근대 학교가 지어지는데 이것을 돕고 그리고 얼마 뒤에 대한협회라고 하는 협회 이 이제 한국인이 만든 그 결사인데 이게 서울에 대한협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대한협회의 안동 지회를 여기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동 지방 유림들의 개화사상은 협동학교와 대한협회 안동지회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둘의 중심인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대한협회가 1909년 무렵부터 일진회하고 손을 잡아요. 좀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일진회 하면 친일파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만들어진 대한협회가 일진회와 손을 잡다니
이래서 대한협회 안동지회가 본부에다가 아주 격렬하게 그걸 성토하는 글을 보내고, 그리고 대한협회와 같은 활동을 안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서울에서 만주로 이주하자라고 하는 제의가 오게 됩니다. 이스터션사인의 김은숙 작가님은 제 생각에 안동에 최소한 3번 오지 않았을까.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극 중에서 7, 8, 이완익 1차원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완익이 고해신 그 김태리 연기자죠. 그 집안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고택을 허물고 철도를 까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안동 지역에 있는 임천각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그 이상용 선생 집안은 한창 잘 나갈 때는 노비가 400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상용 선생께서는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서는 노비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안동 지역에서 최초로 노비 문서를 다 불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도 이제 독립군이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드시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오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교수님 최소한 을사오적이나 7일 용두에는 이름을 안 올릴 자신이 있는데 이상용 선생님처럼 도저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고 이상용 선생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름을 올린다는 줄 알고 올렸는데 다행히 예, 이름을 안 그런 안할 올리시니까. 자신이 있는데 이상용 선생님처럼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때라면 이상용 선생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이런 역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왔을 때 그런 이름을 올리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안동에서 온 학생들은 임천각을 다 알죠. 예. 임천각이 바로 이상용 선생의 집이에요. 이상용 선생의 조상 중에 이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명이라는 분이 안동으로 낙향해서 지은 집이 임천각입니다. 지금 정말로 그 드라마에서처럼 철도로 집이 잘렸죠. 이때 이상용 선생이 이 집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시영, 이회영 형제, 육형제 이야기를 아시죠? 서울에서는 이시영, 이회영 형제가 자기 집 재산을 전부 처분했고, 그게 얼마냐면 그 당시 돈으로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 요즘 얼마가 될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400억이라고 하나요? 200억이라고 하나요? 육형제라서 60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전설을 낳고 있는데, 만주로 재산을 처분해서 가지고 가는 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분이 서울의 이시영, 이회영 형제와 여기 안동의 이상용 선생이에요.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요, 이 집을 팔고 간다는 건 뿌리를 팔고 가는 것과도 어떻게 보면 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문중의 반대도 되게 심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걸 이제 다 설득을 하고, 문중뿐 아니라 인척이라고 하죠. 혼인으로 맺어져 있는 이웃 유림들도 다 설득하고 해서 안동에서 이상용 선생이 떠나시면서 이상용 선생 집안뿐 아니고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여기서 가산을 정리해서 만주로 떠납니다. 정말 대이주 계획을 실천해 옮긴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상용 선생님 제가 봤지만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집안도 이렇게 좋은데 독립운동까지 하는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이런 분이 안동에 한 분은 아닐 것 같은 예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저 개화유림 세 분 말씀드렸는데, 이상용 선생보다 연배는 좀 아래지만 먼저 개화사상을 받아들인 분이 유인식 선생입니다. 동산 유인식 선생인데, 이분은 을미병이 일어났을 때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1903년에 서울로 유학을 합니다.
서울에서 유학하면서 이분이 만난 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신채호 선생 그리고 장지현 선생 이런 분들을 만나요. 이런 분들은 이제 개화사상을 실천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사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동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내암마을에 협동학교라고 하는 근대 학교를 만듭니다. 이것이 안동 개화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개화 유림 가운데 마지막 한 분, 김동삼이라는 분이 그 학교의 교감이 돼요. 이 협동학교를 통해서 개화 유림 세 분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협동학교는 우리 힘을 합치자 협동이 아니고 합치자는 협에다가 동력동자를 써요. 안동의 동이죠. 또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해동의 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조두모도 협력하는 이런 학교를 만들자인데 초등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입학하는 중등학교 정도로 만드는 어찌 보면 지방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중등학교일 겁니다. 자,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 벽이 있어요. 상민은 입학하지 못한다. 상민이 입학하지 못하면 누가 입학하는 거죠? 양반만 입학한다는 이런 신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교육보다는 이 지역의 유림들, 양반들을 개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고 이분이 1907년에 서울에 올라가서 대한협회를 만들 때 발기인으로 참여를 해요. 아까 이상용 선생은 안동 지회의 그 지회장이 되셨는데 대한협회를 설립할 때 그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1911년에는 이상용 선생과 함께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그 뒷날 유인식 선생은 만주에서 오래 있지 않고 곧 귀국을 해요. 귀국을 한 이유가 완전 귀국이 아니라 이제 거기 자금이 부족하니까 안동에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가지고 가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잡혀요. 그래서 올라가질 못하고 여기 안동에 발이 묶이게 되는데 안동에서 그냥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알만한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신간회를 만들었을 때 신간회 안동지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터가 바로 협동학교 옛 터잖아요. 제가 또 협동학교 교수님 설명 중에 마음이 좀 한 군데 걸리는 게 있었는데 상민은 입학을 부러워한다고 했잖아요. 상민이 대다수인데 독립운동 누가 해야 되나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상민의 입학을 불허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애국개봉운동이 지역 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인식 선생께서는 존경하는 스승님에게는 파문을 당하고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부자와의 관계가 끊기는 아픔을 겪으셨는데요. 이거 일제와 싸우기 전에 지역 내 편견과 먼저 싸워야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 어땠나요? 맞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는데요. 역시 선구자는 언제나 어려운 법입니다. 기존의 인습과 전부 뭔가 인연을 끊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특히 안동은 조선시대에 유림 세력이 매우 강했던 곳이고 신분제 질서가 굉장히 강하게 남았던 곳이죠. 우리가 갑오개혁 때 신분제를 없앴지만 신분에 대한 생각은 계속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 지방의 양반들은 당연히 그때까지 이런 나는 양반이고 저 사람들은 상민이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강하게 하고 있었고 혹시 요즘도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뜨끔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안동 권신대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지금도 그런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1900년대 초라면 당연히 강하게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상민들까지 입학시키는 학교를 만드는 데까지는 못 가요. 그 대신에 안동 지방의 양반들, 유림들을 상대로 해서 근대화 교육을 하자. 여기에 이제 그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스승으로부터 파문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절연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유인식 선생이 자기가 서울에서 경험한 그 개화사상을 동료 유림들에게 전파하는데 끝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을 여기서 벌이자, 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을 개화유림에서 좀 더 높이 평가해서 혁신유림, 네, 혁신유림. 그 이전의 유림과는 정말 다른, 질적으로 다른 혁신적인 유림이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혁신유림이라고까지 부르죠. 저희가 뭔가 예상하지 못한 게 딱 나왔을 때 이건 혁신이야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의 혁신 유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항일 독립운동이 더욱더 흥미진진해지거든요. 어떻게 또 전개가 됐죠? 자, 이제 대한협회가 실패로 끝나고 얼마 뒤에 한일합방이 됩니다. 도저히 국내에서는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나? 그러면 죽어야 하나? 이래서 많은 분들이 순국을 실제로 해요. 그 분함을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내가 이 존엄한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 이런 판단에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대로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니까 싸워야겠다. 어떻게 싸울까? 힘을 길러야겠다. 군대를 키워야겠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압록강을 건너가서 만주, 간도, 그리고 심지어는 저쪽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연해주 이런 데까지 눈을 돌려서 거기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자.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거기에다가 독립군 기지를 만들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지 탑사까지 합니다. 어디가 좋을지 가서 터를 보고 오는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만주 일대에 주목을 해요. 그 만주 또는 간도의 서쪽에서 서간도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그 삼원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주목해요. 가보니까 가장 눈에 띈 게 뭐냐면 여기 농사 지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벌판이고 늪지가 많아서 우리 논을 만들 수 있겠다.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다 이거 하나. 그리고 여기라면 국경을 건너와서 일본을 타격할 수 있겠다. 너무 멀리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수거 지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와 국경이 가깝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과 우리가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중국 사람들도 일본과 청일전쟁 이후로 감정이 안 좋았으니까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원래 언제죠? 고구려, 발해.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았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주눅 들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걸 시작을 해요. 이 낌새를 총독부에서 알아챕니다. 대단한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적이지만 총독부에서 알아채래요.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이 이쪽 만주 쪽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야겠다고 해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해냅니다. 그래서 무려 600명을 검거해가지고 갖은 고문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막 고문받았다는 얘기가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국제적인 시선이 막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다 내리지 못하고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의 주체가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그 신민회는 안창호 선생이 만든 단체인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국민이 돼야겠다고 해가지고 신민이에요. 이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만주로 이주 가겠다는 생각이 아주 결정적인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주를 추진합니다. 그러다가 신민회의 주진수라고 하는 분이 안동에 내려와서 이상용 선생을 접촉해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마침 이상용 선생도 대한협회가 그렇게 되고 한일합방이 된 다음에 마땅하게 싸울 방법을 찾질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상용 선생이 그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만주로 가요. 만주로 가는 길이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 안동에서 추풍역까지 걸어갑니다. 원래는 김천역에 가서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김천역의 그 경비가 좀 강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추풍역까지 걸어가요. 여기에서 철도로 신의주까지 갑니다. 신의주에서 이제 다리를 건너면 옛날 안동, 지금의 단동으로 가게 돼요. 단동에서는 이제 수레를 빌리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해서 저쪽에 있는 삼원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거를 정말 건장한 남자들이 아니라 남부여대 해가지고 노인도 있고 심지어는 그 많은 사귄 그 부녀자들까지 있었다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둘 우리나라 전국에서 삼원포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1920년대쯤에 이곳에 사는 한국 사람이 20만 명 정도가 돼요. 그 당시 우리 인구가 2천만 명이거든요. 2천만 명 중에 20만 명이면 엄청나네요. 지금 안동 인구가 16만 명인데 이 인구 더 가고 또 간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갔다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여기에 독립운동 기지 만들고 일본과 싸우자고 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이 많아졌으니 이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경학사라는 걸 만드는데, 이 경학사의 사장이 바로 이상용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만주로 이주한 한국 사람들의 대표자, 경학사의 사장. 그리고 자, 이제 우리 군대를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신흥무관학교라는 걸 만드는데, 간판을 무관학교 이렇게 다루려고 보니까 거기 살고 있던 중국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거 뭐지? 그래서 간판을 신흥강습소 이렇게 간판을 달아요. 그럼 군대가 아니라 무슨 학원 같잖아요. 그래서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조국을 떠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군사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군사훈련과 역사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젊은이들이 양성이 되는데, 나중에 의열단이나 이런 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에요. 독립운동가의 산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사진이 있을 텐데, 이것이 신흥무관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이 졸업사진 찍느라고 굉장히 옷도 잘 갖춰 입었지만, 여기서의 생활은 정말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처참한 것이었어요. 싸우러 갔는데 싸움 이전에 3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첫째는 굶어 죽는 문제, 둘째는 얼어 죽는 문제,
셋째는 병들어 죽는 문제. 일단 살아야 싸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 안동에서 입던 옷을 가지고 저기까지 갔으니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기록을 보면은 늘 윗니 아랫니가 부딪히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렸고, 추워서 발이 시려서 동상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 풀을 뜯어다가 양말처럼 발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신을 신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벗으면 안 되잖아요. 풀이 풀리니까. 그래서 이걸 층층 감고 사람들이 살고,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변변한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중국 사람들한테 뭐 이제 안 먹는 음식을 갖다가 먹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여기에서 독립군 부대를 정말 만들어요. 그 이후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여기 삼원포에 모였던 독립운동가들이 거기로 많이 옮겨갑니다. 이시영, 이회영 형제도 그때 중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끝내 삼원포에 이 독립군 부대를 지킨 분이 누구냐면 이상용, 그 다음에 김동삼. 안동 분들이 서간도를 지켜요. 자, 이제 김동삼 선생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김동삼 선생은 그 협동학교의 교감으로 아까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신민회에도 참여를 하고, 만주 망명을 해서 경학사, 신흥강습소 여기 전부 활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백서농장이라고 하는 농장을 만드는데, 백서농장은 백두산 서쪽에 있는 농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농장이 아니고 군부대입니다. 여기도 백서부대 이렇게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이걸 붙이는 순간 이제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농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장주가 돼요. 농장이니까 장주죠. 그런데 실은 이게 독립군 부대였던 거죠. 그래서 백두산 서쪽의 부대, 나중에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로군정서. 서로군정서가 이 백서농장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김동삼 선생이 그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1931년에 일본에 잡혀서 37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결국 순국을 하시는데, 그때까지 이분이 주로 한 일은 뭐냐면 중국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여러 노선을 통합하려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세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일본 그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순국을 하시는데, 순국하실 때 이런 유언을 남기세요.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무엇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외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정말 이분은 혼으로 떠돌다가 조국이 광복된 걸 지켜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세 분의 그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세 분 연도를 찾아봤더니 10년 주기로 태어나셨더라고요. 이게 한 지역에서 태어난다는 게 10년에 한 번 태어날까, 사실 10년 만에 못 태어났는데도 다시 한번 안동 지역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감독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고구려 발해 때까지 우리 땅이었고, 1910년대부터는 그 독립운동계의 어벤져스라도 불만한 분들, 수많은 분들이 간도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주, 간도,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드리니까 안동에서 30년 동안 태어난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주간도 연해주 지역으로 가시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주간도 지역에 수십만, 연해주에도 한 20만 명 정도가 한국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는 식민지 시기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를 국내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때 살던 분들이 지금의 우리보다 더 글로벌해요. 꼭 국내에 살 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을 하자. 만주, 간도, 연해주, 상해, 미국, 하와이 뭐 도처에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국내에서만 3.1운동을 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3.1운동 때 다 만세를 불렀어요. 자, 이러면서 특히 만주간도 연해주 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자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의 땅에 와서 우리가 빌붙어서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가들이 나서요. 신채호나 박은식 같은 분들이 나서가지고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래서 고구려의 고토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단군의 후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배달결례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1910년대에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했던 역사예요. 저 먼 곳에서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면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이라는 게 계란으로 발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찾는 금이라도 가겠지 이런 조그만의 희망을 갖고 한 거니까 정말 우리 선조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임시정부가 이렇게 탄생하기 전까지 우리가 있는 이곳 안동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다 들끓었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교수님 강의도 있었지만 만주에서도 상해에서도 그리고 하와이, 미국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라 잃은 아픔을 절절히 느낀 우리 민초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을 했을 때 그때 모든 국민들이 확인을 했어요. 만세를 부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라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인 거예요. 우리가 민족이라고 했을 때 민족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민족이 보인 겁니다. 우리 민족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을 했고 3.1운동의 결과로 4월 11일 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임시정부 헌법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주적이고 공화제를 채택하는 이것이 일반 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3.1운동 때 봤던 그 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자, 이걸 비롯해서 정말 우리는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싸웠어요. 식민지가 된 1910년 이후 아니죠. 그 이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1905년 이후 정말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갑오농민전쟁부터 시작해서 한일 의병 그다음에 독립군활동 우리는 너무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너무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9억 3천만 명에 이르다. 그 다음은 누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나 하는 거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고 얼마나 잘 싸웠나 하는 거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라면 단연 정말 우리가 제일 열심히 싸우고 제일 잘 싸운 거죠. 자, 이제 외면하지 말고 식민지의 역사를 식민지 하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다. 자,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 있었던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행사 시작
시작 전에 여러분께 궁금한 사항을 적어서 포스트잇에 붙여달라고 했는데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가장 잘 써서 전 이걸 한번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분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 관련 사건이 있나요, 교수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독립운동의 사건 굉장히 많죠. 네, 뭐 일일이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저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 있잖아요. 이걸 맞이해서 정말 누가 열심히 싸웠는지 좀 일일이 이름을 좀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상용 선생이나 특히 유인식 선생, 김동삼 선생은 처음 들어보시죠? 오늘 안동 얘기니까 이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김동삼, 유인식 선생. 네, 안동에서는 두 분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가볼까요? 친일파의 후손들은 대부분 잘 살고 있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열받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도 이런 그 불평등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시고 좀 처우 개선을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분노하지만 어떤 정책 결정권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좀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있는데 패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독립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비장하게 여쭤봤나요? 이래서 대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독립운동이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해야 된다면 해야 할 일. 저는 그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그 자손이 흥한다고 하는 이런 슬픈 현실이죠. 분노하게 만드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않고 어찌 보면 외면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런 그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래서야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나설까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공부하고 하는 일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해야 할 때가 된다면 나도 해야 할 일,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항상 과거의 일만 생각했지 내가 그때 됐으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마음가짐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해야 한다면 나서야 하는 일이다. 한번 쓸까요? 작가님에게 묻겠습니다. 작가님에게 독립운동이라 무엇입니까? 예, 교수님이 시간을 벌어주신 덕분에 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내려오기 전에 제가 교수님을 워낙 존경하고 좋아해서 교수님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책을 냈지만 교수님께서 저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학자와 그 밑에 저같이 그 역사의 대중화를 위해 갭이 많이 있다.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독립운동을 사실 얘기를 하면 그 시대가 외면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고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료도 부족하고 연구도 부족했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고 이런 글로 제가 접근을 해서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독립운동은 저에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실 동안 제가 감사 댓글을 쭉 읽어봤는데 대부분 여성 독립운동가 모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신채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한 분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열심히 읽어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해내지 못했던 걸 조선의 25세 한 청년이 함으로써 모든 이목을 짐승으로 보여요. 집중시키고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독립 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윤봉길 의사님 덕분에 제가 이 봄날 벚꽃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 댓글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네, 오늘 두 분이 함께 해주셔서 저도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익주 교수님과 김지한 작가님 모시고 안동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과 작가님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짧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독립운동을 하신 그 여러 열사 의사들 덕분에 벚꽃 구경도 하고 이런 그 좋은 강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독립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 하면은 너무 우리 민족과 일본의 관계,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그 반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넓혀보자 하는 거죠. 우리를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식민지 지배, 그리고 그 식민지 지배하면서 그 당시 한국인들에게 가했던 여러 가지 그 차별들, 폭력 이런 것들이 꼭 우리여서가 아니고 인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세계 평화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즉자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한 만큼 우리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합니다. 독립운동 하는 분들도 일본이 미워서 일본과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네, 작가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교수님처럼 학자가 아니라 그 생활인의 그 한 사람으로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사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기필코 독립을 이루기 위해 나선 혁신유림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네, 다짐이었습니다. 준비하신 티가 팍팍 나는 좋은 멘트였습니다. 저도 안동 MBC에 입사를 하면서 안동에 살게 됐거든요. 안동에 깊은 애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안동 독립운동가들의 터전이라는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더욱더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배움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마음가짐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역사 다방은 오늘로 끝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네, 임시정부 수립 꼭 100주년이 되는 4월 11일에는 서울에서 열리고요. 또 4월 13일에는 인천에서 김구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질 예정이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